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 판례 5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이 영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회에 걸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올리려고 해요. 요 다섯 번째 요 판례 내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니까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사실관계입니다. 자, 정이 소유하는 아파트를요, 갑이 임대차 하려고 해요. 주택임대차죠, 아파트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이미 을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담보금액은 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큰 금액 아니니까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 할까요? 3억 정도 할죠, 그죠? 너무 많나요? 보증금 2억 정도 할까요? 보증금 3억으로 하죠, 3억. 3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인도받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문제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센터 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깜빡 잊고 안 가져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확정일자를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병 앞으로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하고 5억을 또 빌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갑이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했다. 요 사실관계입니다. 일단 이 순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당권자가 뭐 하게 된 거죠? 경매를 신청하게 된 거죠. 요때 이 권리관계와 배당순위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세권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경매가 됐을 때 배당받는데,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소명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방금 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봤는데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게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죠. 자, 병이 경매를 신청했든 어떻든 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 저당권 소멸되고요. 병 저당권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매를 신청한 병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을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을보다 늦었죠. 따라서 요 갑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소멸됐으니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물론 1순위는 을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을이 아니라 뭐죠? 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배당 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이 뭐죠? 3순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순위로서 병이 5억 받고 남는 게 있으면 갑이 받는데, 갑의 보증금이 얼마라 그랬죠? 3억이라고 정했죠. 그럼 3억이라면
못 받겠죠. 그죠? 5억 받고 남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이때 갑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행동은 뭐냐면 을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면 된다. 왜냐하면 을에게 500만을 변제해서 을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이 주택에 있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은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병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고요. 소멸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되죠? 경락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다까지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례니까 꼭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